11월 19일 금요일 밤을 지나서 지금은 20일 토요일 새벽 1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가끔씩 영상을 밤늦게 올릴 때도 있고 뭐 안 그럴 때도 있는데, 대체로 주말 포함해서 밤늦게까지 여기에 앉아가지고 책을 좀 보고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업종에, 특히 저 같은 이 두뇌와 신체 조건에 어떻게든 머릿속에 글자 좀 집어넣고 아이템을 떠올리고 또 지식을 좀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래 안 하면은 끝장이라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만이 답이라는 생각을 결론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치고 축구가 있는 날이라 가지고 25분짜리 두 게임도 같이 신나게 또 차고, 상대팀이 오늘은 20대들로 주축이 되어 있는 경찰관들이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지금 배가 고프다고 꼬르륵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와가지고 씻고 좀 보고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에 교육청 예산이 왜 15% 늘어나야 하는가 라는 칼럼이 있는데요. 그래서 뭐 다른 자료들도 많지만 쉽고 간단하게 정리가 아주 잘 돼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저거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여러 가지 신문들 그냥 제가 재미로 남기려고 까십거리 하려고 빼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빨리 한번 볼게요. 세계일보, 더 교묘해지는 기후변화 부정론, SNS 타고 확산한다. 영국 BBC는 과학적인 증거 없는 가짜 뉴스가 범람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CO2가 지구온난화를 부추기고 환경이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모론자다, 기후변화 부정론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낙인 찍기 한다는 거죠. 오히려 저도 이제 나름 이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되었거든요.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을 남기고 싶은데요. 오히려 인간이 CO2를 만들므로써 지구온난화가 촉진이 되고 지구가 망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음모론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제가 남겨보고 싶습니다. 세계일보, 북한 인권 결의안을 17년 연속 유엔에서 채택했는데 한국은 3년째 불참하고 있다. 3년째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 때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씨도 그때도 비토를 놓고 그렇게 했었죠. 조선일보,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적용한다. 연차 휴가 보장한다. 예, 가사도우미들의 후생이 좋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시간 강사 그 제도 꼴이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겨레, 민관협력, 민관유착, 공공성의 정발이라고 하고요. 정치적 민주화 이후 무엇보다 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규제 완화와 고삐 풀린 자유와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재벌과 투기 세력의 힘이 훨씬 강해지고 뭐 이렇게 쭉 나가고 있습니다. 87체제 이후에 생산성과 비례하지 않는 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계속 쌓여가지고 임계치에 도달했는 것이 외환 위기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요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정반대로 바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병천이라고 하는 사람. 세계일보입니다. 시민단체 공공성 회복이 필요할 때다. 사회적이라는 말만 붙으면 모호한 사업에도 계속 예산이 투입된다. 마을 기업들, 뭐 서울시 집행부로 들어오고 또 수탁을 받아서 일하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오히려 눈치 보기 급급하다. 한국경제, 서울시 청년 통장 수혜자가 7,000명으로 확 늘었다. 주거비, 교육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을 목적으로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2, 3년간 저축하면 저축금액의 100%를, 그러니까 모은 돈만큼의
고스란히 500만 원 모으면 고스란히 500만 원만큼을 이자까지 쳐가지고 서울시에서 준다는 거죠. 오세훈 씨도 박원순보다는 약간 못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선출직 공무원이 보이는 한계겠죠. 세계일보입니다. 코로나 K방역 서방 국가들이 배워야 된다. 영국 스리드 하르 교수가 여잔데요. 가디언에 기고했다. 뭐 가디언의 좌편향 언론이라서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서양인들이 말했을 때는 조금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조금 성향들도 저는 있다고 느끼거든요. 야가 지금 뭐라 카노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영국 교수라고 해가지고 뭐 탁월합니까 다? 똥볼 차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조선일보입니다. 여운국, 사람 이름입니다. 저는 이게 무슨 어떤 우체국, 뭐 전화국 이런 기관인 줄 알았습니다만은 공수처 차장이라 그래요. 이 사람이 최근에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아서 4년 만에 13억 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었다. 뭐 비상장 회사의 주식 가치가 15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좀 재밌는 장면이라 웃겼습니다. 나라 망칠 간신은 유권자 손에서 탄생한다. 뭐 여기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오보테 아시죠? 오보테. 우간다의 오보테. 집단 학살, 약탈, 뭐 강간 일삼았던 사람이고요. 그 옆에는 히틀러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습니다. 위에 문장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점점점 그악 대신 선택한 차악이다. 우리 뭐 이 말은 굉장히 흔하게 막 써먹고 그러는데요. 이제 이거는 그악 대신 차악이 아니라 그악이고 또 그악이잖아요. 얘 안 찍으려고 쳐다보니까 얘도 그악인 거예요. 우리 찌째명 요는 추미애가 발기시켜가지고 아직까지 발기가 꺼지지 않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수구 세력들이 그 뒤에 붙어가지고 비아그라를 계속 공급해가지고 발기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윤석열은 보험 가입에 완전하게 성공한 상태. 그 윤석열 씨가 있다면 어디를 투표해야 되겠습니까? 어디를? 동아일보입니다.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칼럼인데요. 아주 부드럽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이게 저는 핵심 요약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책임과 권리를 국민이 감당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유권자의 책임도 각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가 봐요. 중앙일보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독도를 방문하니까 일본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뭐 그랬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보니까 몇 가지 신문들에서 일본은 쪼잔하다. 그거 가지고 삐지냐. 뭐 이렇게 하는 사설이 있었나? 아마 제가 봤는 것 같습니다만. 글쎄요. 우선은 카디즈를 침범하는 러시아와 중공에 대해서도 동등한 게 아니라 몇 배 더 강력한 규탄을 하는 게 지금 터져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우리가 정상 국가라면. 그리고 일본도 독도에 대해서는 좀 미련을 이제는 놓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시료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스시마에 대해서 시료적 지배하면 우리 땅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울릉도나 금문도, 제주도에 대해서 일본이 시료적으로 지배하면 일본께 되는 거죠. 한미동맹이 깨지면 독도하고 울릉도가 굉장히 위태로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우리 한국인들도 알아야 되는 것은 자꾸 독도 노래 부르고 뭐 때만 되면은 관제 캠페인 하고 말이죠. 머리띠 두르고 도포 입고 나와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도 내력이라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평화 라인이라는 걸 그으면서 독도를 강제로 넣어버렸습니다.
넣어버렸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까지도 일본이 원래 이 울릉도, 독도, 제주도, 금운도까지를 자기들이 계속 미련을 두고 있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도 약간 무대뽀 기질이 있는 분이죠. 그렇게 넣어버린 겁니다. 지금은 우리 땅이에요.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와 부산 국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요. 여기에 특별 연설이라고 해서 박형준 부산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한겨레라고 하는 뒷배경으로 서가지고 이렇게 무언가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고향집에 와 있는 듯한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이분이 원래 여기 출신이잖아요. 출신이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에 의식이 녹아 있는지도 모를 일인데, 한번 봤습니다. 오늘 본 내용인 교육청 예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김정훈 경제부 차장. 내용이 참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나야 하나? 대전, 경북 교육청을 마지막으로 모든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최근 각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경기 교육청의 예산 증가폭이 가장 크다. 올해 본 예산보다 3조 2,741억 원, 27% 증가한 19조 1,959억 원이다. 인천, 충남, 전남 교육청이 각각 19%씩 증액하겠다고 했다.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14개가 10% 이상 예산을 늘린다. 교육청들의 내년 예산을 모두 더하면 82조 6,818억 원이다. 내년에 8.3% 증가하는 중앙정부 전체 예산이 방만하다고들 난리인데, 이대로라면 교육청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15%, 11조 원가량 늘게 된다. 교육청이 늘리겠다는 예산 11조 원은 내년 국방 예산이나 연구개발 예산 증가폭의 4.5배다. 근데 한국 교육은 왜 이렇죠? 공교육 수준은. 그냥 누구 먹여 살리려고 유지되고 있는 시설이라는 느낌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시쳇말로 가성비가 가장 떨어지는 곳이 교육계라는 저는 생각입니다. 교육청, 교육부 포함해서요. 내년에 한국은 적자 국채를 77조 원어치 찍어야 하고, 그간 찍은 국채 이자 비용으로 21조 원 이상 내야 한다. 나라 형편은 빠듯한데도 교육청 예산이 단번에 11조 원 늘어날 수 있는 비결은 50년 묵은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제도 때문이다. 1972년에 만들어진 이 제도에 따라 국세 수입의 20.79%가 자동으로 교육청 금고에 꽂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교육청 예산은 예외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기업들이 돈을 잘 벌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 양도소득세가 늘어 세금이 많이 거치면 저절로 채워지는 교육청의 화수분이다. 통계청은 내년에 학생 수가 5만 명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 가정이면 씀씀이를 줄일 법한데 교육청은 제 돈처럼 아껴 쓰지 않는다. 들어올 돈이 미리 마련돼 있으니 돈 쓸 곳만 찾아내면 된다. 처칠의 말이 생각납니다. 처칠은 굉장한 이제 문학가이기도 하죠. 처칠이 그래가지고 돈을 번 만큼 쓰는 게 아니라 처칠은 내가 쓰고 싶은 만큼 돈을 벌어들인다라고 그런 호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만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은 아니었죠.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만, 부산교육청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1인 1태블릿을 보급한다며 내년 예산에
667억 원을 반영했다.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던 기존 계획을 1년 앞당겼다. 서울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30만원씩 주던 사업을 내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 20만원도 지급하기로 확대한다. 여기에 유치원 신입생도 10만원씩 주는 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학부모 수입이 많냐 적냐는 묻고 따지지 않는다. 선별, 보편이라는 논쟁의 무풍지대다. 일선 학교에는 학생 정서지원비라는 게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지능형 교실 구축비 등의 명목으로 뭉텅이 돈이 쏟아져 기한 내 돈을 집행해야 하는 교사들이 교육청에 항의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야, 정말 이거는 나라 망조들 때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구조를 고치자는 목소리가 없지는 않다. 교육청에 주는 교부금을 내국세 추이와 연동하지 않고 학령 인구 추이와 연동하는 것도 방법이다. 내국세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있는 과세 물건에 대해서 물건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입니다. 그러니까 국세 중에서 관세를 제외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을 총칭해서 내국세라고 합니다. 내국세 일정 비율을 무조건 퍼주는 지금 제도라면 현재 학생 1인당 연간 1,000만 원인 교부금이 크죠. 지금도 2060년에는 5,500만 원으로 폭증할 것이다. 학생 1인당 연간 교부금이요. 학령 인구 추이에 따라 제어하면 그나마 2060년 학생 1인당 3,600만 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게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국가재정운영계획 지원단의 추산이다. 근데 이 재정운영계획 지원단의 공무원, 관료들은 이렇게 계산을 놓고 있지만 문제는 정치 아니겠습니까? 정치. 정부 관료에 이 방안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돈 뿌려서 당선 가능성을 높여야 하는 선출직 교육감들은 아마 경기를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경북교육감입니다. 경북교육감. 고등학교까지 사용처가 정해져 있는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칸막이를 허물어 대학교육이나 직업 재교육에도 사용하게 하자는 방안도 있다. 한국의 초중고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의 128%지만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65%에 그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다. 글쎄요. 아마 그러면 더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부족하다고. 한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학교에는 정교조 같은 교원단체가 없어서 그 돈을 대학에 끌어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대학교도 정교조 교수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집단이. 결국 국가 리더십이 풀어야 할 문제인데 대선 주자 누구도 이를 거론하지 않는다. 당장 표가 안 된다는 계산 때문일 것이다. 어른들이 방치하는 사이 아이들에게 빚덩이 국가가 돌아간다. 예.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대체로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자기 임기, 자기 재선, 집권 연장, 그것이 꿈이지 대한민국의 성장을 꿈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옆에 사설에는 분별력 있는 국민이 이재명 표 재난지원금 철회시켰다.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것은 여론의 힘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또 하위 20% 계층 소득 절반이 나라 돈이다. 문재인 정부 5년의 결과다. 예. 세금으로 수입을 잡아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 이만큼이나 많다. 이런 것입니다.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보관해 봄직할 만큼. 교육청 예산이 왜 15%나 늘어나야 하나? 교육청 직원도 지금 학령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교육청 직원은 이렇게 제가 숫자를 까먹었는데요.
학생들은 이렇게 줄어들고 교육청 직원은 이렇게 늘어나는 그 그래프를 제가 봤었습니다만은, 예. 우리가 이제 선출직 정치인들은 그런 식으로 이제 또 해먹고 돈 풀자고 하고, 또 공기업은 공기업대로 그렇게 방만하게 되고 있고, 교육청도 역시 교육계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계속해서 이제 갉아먹고 있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거 과감하게 조정하자라고 하는 정치인, 우리 살면서 우리 평생 동안 한번 구경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정말 한번 보고 싶은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